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드디어 휴먼카인드 대장정의 마지막 시간이 왔습니다. 예, 그 마지막이 이제 에필로그, 삶에서 지켜야 할 10가지 규칙인데, 이거 제가 읽어보니까 사실 이건 에필로그라고 보기보다 저자의 최종 결론이 아닌가. 본인이 결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이거를 이제 마치 그 기독교의 십계명처럼 성선설, 새로운 시대를 위해서 필요한 삶에서 지켜야 될 10가지 규칙, 이렇게 해가지고 10가지를 이제 제시를 하는데, 이게 사실 해석하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보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 따르면 우리는 너무 많은 내적 성찰과 너무 적은 외적 성찰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렇게 또 표현도 하고, 그래서 결국 이게 이제 다 같이 이제 자기 혼자만 잘해야 되는 시대가 아니라 다 같이 잘해야 되는 시대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 그러면 의심이 드는 경우 최선을 상정하라. 요렇게 이제 첫 번째 제시를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 좀 부탁드릴까요? 김두열 교수님 먼저 시작하시죠. 예. 그래서 성악설에 근거해서 행동하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인데 나만 착하면 된다. 내만 잘하면 된다가 내적 성찰이에요. 네. 예, 내만 해가지고 극기복례하고 나만 착하면 되고 내가 중심만 잡고 있고 속지 말아야 되고 이래야 된다, 이런 거고, 그 너무 적은 내적 성찰은 이 자기 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그런 것들, 책들도 많고 명상도 많고 전부 자기한테 투자하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만 투자하지 말고 함께 만들어가는, 연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야 된다. 왜? 사람들은 전부 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착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상대방에게 더 신경을 쓰고 상대방이 더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러기 때문에 함께 연대해가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10가지 규칙을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맨 앞에 저기 델포이 신탁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앞에 문에 들어갈 때 그 이야기는 우리 김영철 교수님이 한번 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2500년 전 아테네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소크라테스라는 이름의 철학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델포이 신전에 가면 이렇게 쓰여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소크라테스는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이겁니다.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죠. 너 자신을 알라. 그노티세아우톤. 무슨 뜻입니까?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아라. 그러면 이제껏 그 학자들이 인간 본성에 대해서 잘못 알았다는 거죠. 네. 김두열 교수님 어떻게 잘못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성악설에 근거해서 생물학, 고대 인류학, 사회학, 그다음에 법학, 경제학, 이런 것들이 전제가 전부 성악설을 근거로 해서 발전했기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진보되어 갔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알 필요가 있다. 네. 우리는 사실 알고 보면 선한 존재다. 그러니까 악하다는 전제하에서 막 감시 감독하고 관리층을 만들어 놓고 옥상옥을 만들어 가지고 하면은 여러 가지로 비효율이 발생하고 사람을 비인간화시키는 과정이 진행되니까 감시 감독 다 풀고 그냥 믿어라. 예.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게 선뜻 믿기가 겁나는데. 예, 그래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브레흐만한테 그래 이야기했대잖아요. 야, 너 이 책을 쓰고 나서 네 인생관이 바뀌었냐? 네 삶이 바뀌었냐니까, 바뀌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는 사실 그 부분에서 예. 차관에서 생각해 본 거는 결국 브레히만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이제 본성이라 얘기할 때는 변하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그것을 우리가 이제 본질, 본성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도 세상 인간관이 바뀌었다며. 예,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변화될 수 있는 거다. 거기에 나는 오히려 방점이 찍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질은 안 변하고 표상만 변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뭐 최강권 쓰다가 자기가 내 인생관이 바뀌었다. 이렇게 그렇게 쉽사리 변하면은 그거 저 본성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죠. 본질은 잘 안 변하는 거죠. 본성은 잘 안 변하는 거고 네. 표상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얼굴 표정하고 똑같은 거죠.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뭐 그 10가지 뭐 10계명 지키라는데 하나하나 예, 하나하나 보도록 하죠. 네. 가져볼까요? 예? 예. 첫 번째부터 한번 검토해 봅시다. 예. 하나, 의심이 드는 경우 최선을 상정하라. 예. 근데 뭐 가만 놔두면은 최악을 상정하게 된다는 거죠. 성악설에 근거해서. 뭐 그래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정 편향 때문에 그 사람을 의심하게 되면 그 사람하고 관계도 나빠진다 이거죠. 그러면 뭐 다시 안 만날 거고. 그러면 뭐 더 좋은 기회가 있는지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르고 우리는 단절해 버릴 거라는 거죠. 아하. 예. 근데 그래서 예. 저는 예. 어떻게 읽었냐면 상대방이 니한테 무슨 행동을 했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거나 의심이 갈 때는 일단 상대방의 원 의도가 무엇인지가 불분명할 때는 선의로 그렇게 행동했을 거라고 일단 믿어줘라. 예. 굿일로 믿으라는 거죠. 굿일로 믿어라. 안 그러면은 아 저놈이 나를 갖다가 뭐 사기치려고 그랬나? 나를 뭐 안 좋게 만들려고 그랬나? 계속 이런 식으로 의심하면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이 뭐 노시보 이펙트한테 그런 얘기겠죠, 그죠?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그렇게 가정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래 되면은 우리 부정 편향 그런 나쁜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에 그걸 갖다 인카버라 그래요. 뇌에다가 이렇게 조각하는 것 같이 돼 가지고 내가 이게 뭐 뻐덩이 난 사람한테 사기 당했다. 그러면 다시는 뻐덩이 같은 난 사람한테는 상대를 안 하는 거야. 그런 것들 인카빙이 되거든요. 인카빙. 예. 각인된다 이런 얘기죠. 예, 예, 그거 안 좋다는 거죠. 오래 간다. 그래서 부정 편향으로 생각하면은 그런 것들이 오래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누구 믿었을 때 믿고 사기 당하잖아요. 그걸 갖다 비대칭적 피드백이라 그러더라고. 이 책에서. 그게 굉장히 어려운 뜻인데 그래서 자꾸 읽어봤어요. 비대칭적 피드백이 뭔가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이 내 돈 갖고 도망갔다는 거야. 응? 네, 그게 비대칭적 피드백이야. 그러면 내 선의가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는 그 피드백이 왔잖아요, 그죠? 인간이 나쁜 사람이네 이랬는데, 근데 만약에 내가 그 사람을 의심했으면 그런 거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런 거 안 당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이 진짜 착한지 안 착한지 그런 피드백을 받을 기회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보면 좀 그 루신의 아큐정전에 나오는 정신승리법 생각이 자꾸나. 그렇죠. 사기 당하고 난 다음에 마음 편한 거는 아이 그래 내 돈 먹고 잘 살아라. 나도 뭐 그 돈 없어도 잘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마음 편하고 좋은 인간관계 많이 만든다는 건데 정신승리법 같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데 이거 수학적으로도 이야기를 해요. 이 수학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그 경계를 해가지고 사람들에 대한 믿음 하나도 안 갖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사기꾼이 맞냐, 그 착한 사람이 맞냐는 거예요.
착한 사람이 훨씬 많죠. 사기꾼은 예. 저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그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뭐가 한 뭐 100만 분의 1? 뭐 그 정도 될까요? 100만 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그 이제 어느 나라를 얘기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예. 예, 100만 분의 1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일상적으로 당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기꾼이 많은 사기 범죄가 많아요. 네. 우리나라 사기 범죄가 대부분이 뭔 줄 아십니까? 뭡니까? 무전취식입니다. 무전취식. 예. 무전취식이 사기입니다. 음. 그리고 무임승차 사기입니다. 음. 애시당초 돈이 없는데 이게 사기라는 게 애시당초 지불할 의사가 없으면서 상대방을 사치했다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무전취식 보면 사기 증가 10몇 번 이런 거 보면은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이 어디서 하는가 하면 이제 룸사롱에서 술 먹고 돈 안 줘요. 그 다음에 단란주점 막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그 포장마차에서 잡히가고 그 다음에는 순댓국밥집에서 돈 안 주고.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내가 그 판례를 쭉 읽어봤더니만 언제 자꾸 그렇게 가느냐니까 어머니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엄마가 돈을 변제를 해줘요. 누나나 뭐 형한테 다 해가지고 다 변제를 해주는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순댓국집에서 걸려가지고 형을 살더라고. 거의 지금 뭐 저 장발장이 자꾸 떠오르고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 수학적으로도 믿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 그러면 네가 피드백을 제대로 받을 거고 부정적인 비대칭 피드백이 아니고 정말로 내가 믿은 게 맞았구나 하는 피드백, 그리고 사기꾼한테는 비대칭 피드백을 받았을 거건데 만약에 내가 성악설을 갖고 사람들을 경계한다면은 피드백이 제로라는 거야. 제로. 사람에 대한 그 접근을 못 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믿어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사실은 살다 보면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많지 않죠. 근데 한 번 당할 때 이게 일반화의 오류인가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조시성을 가진 사람한테 사기를 당했다. 그러면 뭐 흔히 이제 사람들이 조씨는 믿으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그건 아니잖아요, 또. 예. 근데 여기도 큰 이제 함의가 있어요. 뭐냐 그러면은 이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자고요. 사기를 당했단 말이에요. 내가 사기를 당했는데 성악설에 근거해서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그럼 다른 사람은 다 안 당했는데 내가 당했어요. 그러면 난 바보잖아요. 그죠? 네. 나는 바보고, 내가 얼마나 어리숙하게 보였으면 나를 갖다가 이런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선설에 근거해 보자고요. 사기 당한 거는 굉장히 드문 케이스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다 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당했을까? 내가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너무 많아서, 혹은 내가 여유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게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 이 성악설로 해석하는 거하고 성선설로 해석하는 게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다른 식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다 욕심들이 큰 사람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믿는다는 측면만 말씀을 너무 강조하시는데 욕심이 큰 사람들이 요거 투자하시면은요 1년 내에 100배로 갚아드립니다. 그래? 그냥 홀라당 날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피엔스 보면 나오잖아요. 없는 것을 믿는 능력. 그게 사기꾼이거든요. 사기와 사업의 차이가 뭔가 하면은 실패하면 사기고 성공하면 사업이래요. 창업하고 계시는 분들 들으면은 거의 교도소 담장이에 걷고 비전이 큰 사업가들 보면은 얼핏 얘기 들으면은 사기꾼하고 잘 구분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사기꾼들이 거의 큰 사업가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생각하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고 논리적이지도 않는데 어찌어찌 잘 꾸려가지고 사업을 성공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재주죠. 예, 그래서 하여튼 의심이 드는 경우는 일단 믿고 봐라. 예, 믿어라, 믿어라. 사기 당하면은 그 네 운이고, 예. 그래도 사기 안 당하면서 인간관계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를 훨씬 늘게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예, 맞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 요게 이제 예. 첫 번째 얘기입니다. 예, 믿어라, 믿어라. 예. 근데 한 방에 훅 가는 수가 있다. 뭐 이런 것만 저는 경고하겠습니다. 예, 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읽었던 옛날에 읽었던 그 중국 사람이 쓴 책인데 사기 안 당하는 방법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사기꾼이 안 건드리는 사람이 딱 세 부류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아까 그 김영철 교수님이 말한 욕심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 절대 안 건드린대요. 뭐냐니까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예, 그래서 뭐 친구가 한 30년 만에 만났어요. 그래서 동부인에서 식사하자 그러는데 너무 비싼 데를 가는 거야. 인당 한 30만 원짜리 이런 데 가요. 그러면 자기가 가가지고 빨리 계산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러면 자기 것만이라도 계산을 해버리라는 거예요. 이거 내가 너무 비싸가지고 그 얻어먹기 굉장히 부담스럽다. 우리 건 내가 냈다. 너 것만 내라. 뭐 이런다든지 안 그러면 뭐 내가 한번 샀다. 이래야지 그냥 앉아서 얻어먹으면 조금만 있으면 온다는 거예요. 그럼 보증 좀 써줄래? 막 이러면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꾼이 할 때는 처음에 밑밥을 뿌린답니다. 투자를 한대요. 투자.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예, 신뢰를 얻어야 되니까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면은 욕심이 크니까 아까 한 것 같이 그렇게 걸려들게 되는 거죠. 근데 공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은 사기꾼이 일단 밑밥이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니까 기억력이 칼 같은 사람. 그래서 뭐 하는 거 하면 사기를 치려면 없는 이야기를 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기억이 칼 같은 사람은 다 기억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 뭐 저번에 그렇게 한 10억 손해봤잖아 이러는 거. 잠깐만 7월 24일 3시라고 기억이 되는데 그때 너 7억 4천이라 그러지 않았니? 딱 이렇게 나오는 거야. 거의 셜록 홈즈 수준이네. 좋습니다. 그랬냐? 뭐 이러면서 하면서 얘는 건드리면 안 되겠네 이러면답니다. 그래서 기억력이 칼 같은 사람한테는 절대 안 건드린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부류.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안 건드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기를 쳐야 되기 때문에 사기꾼은 약속을 잘 안 지킵니다. 그러는데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자기가 약속을 지키는 만큼 다른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 걸 갖다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번 약속을 어긴다거나 그러면 다시는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안 지킨다는 것도 있고 또 시근하는 거 있죠. 시근. 예, 시근. 시근하는 거. 뭐 그것도 똑같이 약속 안 지키는 건 마찬가지인데 헛소리 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사기꾼한테는 안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 그래서 제가 친구 사기꾼들 많거든요. 전부 뭐 사기치고 미국도 도망가고 뭐 호주도 도망가고 그랬는데 저한테는 하나도 안 하고 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책을 읽고 제가 느꼈습니다. 이거 이 권력 내가 여기 딱 맞구나. 근데 내가 보니까 휴먼카인드에서 보면은 이 안 좋은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성선설에 지금 그 앞장서서 동조하시면서 정작 인생은 성악적으로 굉장히 사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의심이 드는데 나는 지금 좀 전에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남한테 사기꾼으로 보일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겠구나 이런 얘기 들었어요. 친구하고 약속을 수시로 깨거든요 나는. 그리고 또 노쇼도 잘하고 그 다음에 또 이 갑자기 사라지는 일도 잘해요 나는. 술이 많이 취하고 그러면 그냥 이렇게 쓱 혼자 집에 먼저 가버려. 왜냐면 그 앉아있다가. 좋은 습관입니다. 그 좋은 습관이. 좋은 습관입니까? 예. 그 약속 깨고 노쇼하고 사라지고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오늘 나보고
교수님은 참 그런 점에서는 신뢰하기 힘든 분입니다. 근데 자기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주변에 친구는 왜 그렇게 많은지. 그 성선설입니다. 그 성선설. 그러니까 내 주변에 다 착한 사람들만 많은가 봐. 예. 그래서 오늘 내 자신을 조심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두 번째가 뭐죠? 예, 첫 번째는 믿어라. 뭐 두 번째. 윈윈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생각하라. 여기서 이제 용서라는 것도 아까 나왔던 얘기도 여기 나오긴 하거든요. 예. 네. 이것도 뭐 여기서 이제 순수한 이기성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네. 가장 맨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용서에 관련돼서 용서를 하는 것도 결국 우리한테는 결국 이익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거 사실 이 용서가 사실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용서가 힘들죠. 네. 아니, 분명히 용서한다는 얘기는 자기가 당했다. 뭔가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냥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 당한 게 그렇게 트라우마로 만약에 와 있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냥 이렇게 제가 안 되지. 그 밀양이라는 영화 보고 되게 용서라는 화두에 되게 좀 관련돼서 책도 많이 좀 본 적이 있었고 최근에 그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책도 지금 사서 보고 있는데 이 사실 인간으로서 용서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거거든요, 진짜. 일단 뭐 용서하면 당한 거죠. 당하고 뭐 분노 뭐 이런 거거든. 네.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데 윈윈은 우리가 많이 들은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윈윈.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윈윈을 이야기할 때 경쟁을 제로섬 게임이라 그러죠, 그죠? 그다음에 윈윈을 이야기할 때 난 제로섬이라 그러거든요. 네. 포지티브 썸이라고도 예, 파지티브 썸이죠. 네거티브 썸은 파멸 게임이고 파지티브 썸 게임이 이제 윈윈 게임이죠. 그랬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제일 첫 때문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성악설의 원조 홉스가 길거리 가다가 이 거린한테 적선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 친구가 야, 너 희한한 놈이다. 어째 네가 적선을 하노? 그러니까 이 홉스가 하는 말이 야, 내 기분 좋으려고 적선한다.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순전히 내 이기심. 내가 기분을 좋으려고 적선한다 그랬는데 야, 적선하면 왜 기분이 좋아지노?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적선하는 건 좋은 일이다. 그러니까 좋은 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거는 네 본래 존재 자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쁜 일을 하면은 되게 부끄러워지고 숨겨야 하고 뭐 감추어야 되고 이러는 것들은 본래 본성이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본성이 악하다 그런다면은 나쁜 일 하면은 굉장히 좋아해야죠, 그죠? 야, 우리 본성에 맞게끔 했다, 뭐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기분이 좋으려고 한 거는 실제로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응?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잘 돼주는 게 좋다고 한다면은 거꾸로 뒤집어 보면은 우리가 착한 존재라는 이야기다. 이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브레히만이 홉스를 얘기를 적절하게 인용했는지가 조금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무슨 얘기냐면 이제 우리가 왜 그 음식점이나 술집 같은 데 가 있어 보면은 그 껌 같은 거 팔러 들어오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 누구한테 팔러 갑니까? 약한 사람한테. 데이트하고 있는 커플한테 가서 남자 앞에 딱 들이민다고. 예. 그러면 여자친구가 보고 있는 데서 아유 아주머니 왜 이러십니까? 할머니 왜 이러십니까? 저는 안 삽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 옆에 있는 데이트하는 상대한테 얼마나 째째한 사람으로 찍히겠어. 예, 일단은 그러니까 좋다고 껌 3통 주세요. 호탕하게 딱 그냥 껌 3통 산단 말이에요. 예. 밖에 나가면은 살 수 있는 가격에 한 3배 정도 되는 돈 딱 내면서 그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이 홉스가 얘기하는 인간의 욕구 중에 허영심, 베니티가 아주
중심적인 거다라고 하는 그렇게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이 굉장히 성선설적으로 홉스의 얘기를 해석하시는 것 같아. 그래서 이 해석에 저는 꼭 동의를 못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선언적으로 결정이 돼 있어 가지고 좋은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행동을 했을 때 좋은 기분을 가진다. 그거는 뭐 세디스트도 얼마든지 있는. 일소 굿하면 the good thing이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세디스트들은 배드 띵 하면서 굿 필링을 가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세상에 세디스트들도 있고 뭐 세디스트가 많습니까? 보통 사람이 많습니까? 아 이거는 저기 뭐야 그 쉽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타인의 불행한 것을 보면 우리도 같이 불행해집니까? 그런 경우도 물론 있죠. 그렇지만 난 다행이라는 생각하죠.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가 땅 사면 갑자기 내 배가 아파. 그러면 다른 사람이 땅 샀다는 거하고 내 배가 아픈 거하고 무슨 인과관계가 있느냐? 인과관계가 있죠. 그걸 이제 독일 말로 샤덴프로이데라고 그러는데 타인의 불행은 곧 나의 행복이요. 라고 이제 샤덴프로이드라는 용어가 아예 있습니다. 특히 샤덴프로이드는 누구와의 관계에서 느끼냐면 가장 친한 친구가 비통해하고 슬픔에 빠졌을 때 얼굴에 표정 관리하는. 아니 속에서는 막 고소하고 재미가 있어 죽겠어. 그런데 겉으로는 야, 그거 참 큰일이다. 어떻게 그런 일이 세상에 벌어졌냐. 막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게 인간 본성에 갖춰져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브레히만은 반쪽만 자꾸 보는 것 같아. 아니 이게 그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자체가 거대담론입니다. 거대담론. 아, 엄청난 거대담론입니다. 거대담론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우리가 잘못 알아온 거에 대한 도전이죠. 이거는 아주 발칙한 도전이죠. 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도 지금 사실은 이거 보면서 이 학생들 논술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말 이때까지 우리가 그 잘못 알고 한쪽만 너무 편향적으로 아는 것에 대한 균형적 시각을 갖춰주는데 좋은 책이라고 하면서도 브레히만이 하는 얘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이 양반도 하여튼 뭐 그 인생을 좋게 살아가겠다. 그리고 우리 다 같이 잘 살아보자 라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뭐 아주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보고 그냥 당신도 이 책 읽고 나서 인생관이 송두리째 바뀌었냐 이래 물어보면 조금 바뀌었다. 바뀌고 있는 중이다. 바뀌고 강요하지 마라 너무. 네, 그래서 이번에서 윈윈의 반대말이 윈루즈잖아요. 그죠? 그렇죠. 제로섬 게임을 제일 잘한 사람을 이 트럼프를 들어요. 트럼프를 해가지고 그 트럼프가 뭐냐면 상대방을 뭉개고 자신이 더 좋은 표를 가지라. 그리고 도망가 버리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 그렇죠. 박살. 예.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이제 트럼프예요. 그러니까 트럼프의 몰락을 또 우리가 봤잖아요. 몰락을 한 건가요? 트럼프가? 몰락 아니 4년 뒤에 다시 온답니다. 4년 뒤에 다시 온다 그러니 그 지켜보고 해야 되고. 아니 그러니까 재선 안 됐다는 게 재선 안 된 대통령 별로 없거든요. 미국에. 재선 안 됐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재임 시기 동안에 전 세계가 좀 혼란스러웠고. 그래서 저도 트럼프를 훌륭한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지만 몰락했다라고 하기 전에 대통령이 됐다는 게 신기하죠. 신기하고 또 된 것을 안 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처럼 인생 살아야 된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또 트럼프가 얘기하는 것이 윈윈을 얘기하지 않는 것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은 뭐 저도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윈윈하기 위해서는 상대방만 윈하는 게 아니라 나도 윈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기적인 겁니다. 협력 게임이죠. 협력 게임. 그러니까 협력 게임은 성선설에 기초해서만 가능한 게 아니고
성악설에 기초해서도 얼마든지 윈윈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예,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일방적인 해석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윈윈이라는 게 어디까지 또 연결되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하라. 백금률하고 같이 백금률. 예, 들어갑니다. 예, 예. 확률은 그래 우리가 뭐 저 사람이 이런 거 나도 내가 이걸 원하니까 다른 사람도 이걸 원하겠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위닝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자꾸 물어봐야 돼. 뭘 원하는지 짐작하지 말고 물어보라는 그 원칙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리고 위닝 게임에서는 뭐냐면 파트 4에서 뭐 요로스드 블록이라든지 이런 케이스들을 자기가 이야기를 많이 해놨어요. 네. 예.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면서 봐라 최고의 거래는 위닝하는 거래가 최고의 거래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의의가 없죠. 전혀 이의가 없는데 예. 윈윈하기 위해서 성선이어야 된다는 것에 저는 반대하는 거죠. 예. 성악적으로도 얼마든지 윈윈할 수 있다. 그리고 성선으로도 만약에 상대방이 윈하고 내가 루즈하는 게 성선이라고 한다면 윈윈이 아니지 않겠어요. 예, 그러니까 윈윈 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윈윈하라는 얘기는 그 여기 보면 그런 얘기도 나중에 나오지만은 뭐 나중에 나올 거 너무 미리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용서하는 거는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용서라고 하는 거는 지를 살리는 거다 이랬거든. 그렇죠. 예, 왜냐니까 용서 안 하고 있으면은 그걸 뭐라 그래요? 착이라 그러잖아. 착. 거기에 막 사로잡혀 있잖아요. 착. 그래서 착하는 거죠. 예, 용서하는 게 뭡니까? 내가 의심, 분노, 뭐 이런 그런 감옥에 사로잡혀 갖고 그 감옥 속에 내가 그 질곡 속에 안에 들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 해방시켜 주는 거다. 죄수 한 명 놔주는 건데 그 죄수가 감아보면 니다. 그러니까 네가 집착으로부터 해방되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이기심입니다. 불교의 고진별도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집착을 하는 거고 집착을 멸하면 도를 깨우칠 수 있다는 그거죠. 해탈하는 거예요. 해탈. 네. 자기에 머물지 않는 거죠. 머물지 않는 거. 그래서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야. 자기를 그 안에 생각 속에 가두지 네. 말라는 것. 생각에 가두지 마라. 그러니까 궁극에 네. 가면 욕심을 버리겠다는 욕심도 버리라는 거 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윈윈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습니다. 그게 금강경에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고 해서 마음을 낸 그 곳도 없게 마음을 내라.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잘해준다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은혜에 대한 보답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거를 기대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그냥 좋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베풀면 나중에 그 사람한테 내가 어떤 것을 보상을 받을 거라는 기대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집착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이야기가 요 다음에 나오죠. 그게 뭐냐면 불상주라는 거거든. 네. 응무소주 이생기심이 불상주. 네. 대가를 바라지 마라. 네. 대가를 바라지 말고 그냥 한 건 한 거다. 뭐 이런 네. 이야기거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잖아요. 그 뭐 나팔 불지 마라 그러지. 네, 오른손인가 왼손인가 뭐 한 일을 뭐 모르게 하라. 뭐 이것도 사실은 그런 차원 아니에요? 아니 선행하고 나팔 불지 마라 이랬거든. 네. 그러니까 사실 그런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한다는 것도 결국에 자기가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집착을 하게 되면 고통을 받는 건 결국 자기 자신이니까. 그렇죠. 용서하기 이전의 상황이 뭐냐면 성악설이라. 네. 성악설. 아, 내만 이래 다 있어.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지가 마음 편하려고 남을 용서한다는 거는 홉스에 따르면 그것도 역시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예. 용서를 했더니 상대방은 고맙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신났다고 돌아다니고 내는 이거 내 뭔가 손해본 게 아니냐라고 계속 한다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자기 자신을 풀어주는 게 아니겠죠. 거의 성선설에 의하면은 그게 본래의 모습이다. 이거지. 그 사람이 막 떠들고 댕기더라도 뭐 그건 내 관계할 바 아니다. 그거는 내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를 내가 없애버린 거니까.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 진도 좀 나가시죠. 지금 두 번째 질문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는데. 그렇습니다. 첫 번째, 예. 세 번째, 이제 더 많은 질문을 해라. 제기해라. 예. 여기 아까 이제 협력하는 거 윈윈 하려 그러면은 네. 더 많은 질문을 제기해야 된다. 그래서 황금률 갖고 그 네가 생각해서 네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안 원하는 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 좀 더 나가서 백금률에 의해서 해라. 이런 이야기야. 그 백금률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원한다고 하는 대로 해줘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해주지 말고 왜? 사람 생각이 다를 수 예, 있으니까. 다르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사람한테 해줘라. 예. 근데 다른 사람이 원하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질문을 물어봐라. 예, 질문을 물어봐라. 물어봐서 해야지. 네 마음대로. 나 같으면은 뭐 이럴 때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럼 저 사람도 저렇게 하고 싶어 할 거야. 그건 네 생각이고. 예. 그 사람은 그거 원하지 않을 수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얘가 뭐냐면은 아고라의 아이들이에요. 아고라의 아이들. 아고라 아이들이 사람 수만큼 교육 과정이 있고 목표가 있다는 거거든. 그리고 여기보다 이제 그 다른 사람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니까 관리자, CEO, 언론인, 정책 위반자들 이런 사람들이 일방통행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강탈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저널리즘이 대부분 일방통행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의 지금 복지국가가 가부장주의에 젖어 있다. 가부장주의. 이게 뭐냐니까 국가가 저거 아버지같이 못 사는 사람은 다 챙겨주고 내 맞는 아이는 또 다 해가지고 해주고 이게 아주 자애로운 아버지 그렇지만 엄격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 안 하면은 벌도 주고 뭐 이런 이야기거든. 이게 뭐냐 그러면은 보수입니다. 보수가 뭐냐 그러면 아버지거든요. 그 진보는 그냥 내버리지 두라 자연같이 그러면은 다 되는데 그래 되면은 아이가 나쁘고 좋은 직업도 못 갖게 되고 나중에 마약하게 되고 막 이러니까 철저하게 규율을 지키는 아이로 시민으로 훌륭한 시민으로 키워야 된다. 이게 보수의 가치거든요. 그래서 이 공화당 코끼리 아닙니까? 그죠? 코끼리는 생각하지 말라는 책에 보면은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부장제. 아주 엄격한 가부장의 역할을 하는 게 보수고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게 진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진보는 돌봄, 이해, 허용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민주당은 당락이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여기서 더 많은 질문을 하라. 여기서 이제 백금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지고 근데 앞에 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죠. 윈윈하는 방법론이. 로마에 가면 로마식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로마에서 온 사람은 어떻게 대접해야 됩니까? 로마식으로 대접해야 됩니까? 로마식으로 대접을 원하면은 로마식으로 대접하고 새로운 걸 갖다가 원하면은 새로운 걸 대접하고 이래야죠. 똑같이 얘기하면은 로마에 가서 로마식으로 행동할 게 아니고 네가 원하는 거를 로마들한테 얘기해라. 예. 나는 로마식으로 행동하기 싫다. 한국식으로 대해주라. 라고 당당히 얘기해야 되거든요. 예. 이게 문제가 뭐냐면 로마 뭐 맥주가 땡기네. 로마 맥주 먹고 싶다 이러고 내일은 뭐 우리 한국 소주 먹을게. 뭐 이러면 되는 거죠. 글쎄.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황금률과 이 백금률이 어디에 머물고 있냐면 상대주의에 머물고 있는 겁니다. 예. 이제 이거를 비판하고 넘어서서 나가는 게 이제 칸트의 보편 법칙이고
인권이라든지 자유라든지 이런 가치는 어떤 특수 상황에 그때그때 케바케로 다 다른 게 아니고 초대죠. 기본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회 체제든 다 지켜야 되는 거다. 거기에 이제 개인의 자유, 뭐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질문을 제기하라, 뭐 윈윈해라 이거 다 좋은 얘기인데 이게 가치 자체가 상대적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여기에 또 반드시 반대하는, 그러니까 보수주의자들이 엄격한 아버지의 가부장적인 그런 인간관을 가지고 하는 거는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인데 그게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의미에서가 아니고 인간이 인간답게 고양되기 위해서는 경몽요결식으로 반드시 애들을 가르쳐야 될 훈육 방법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 성선설, 성학설 뭐 다 차이가 될 텐데 동양에서는 맹자가 하는 얘기랑 순자가 하는 얘기가 성선설, 성학설로 대비되지만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결국 둘 다 교육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루소처럼 그냥 뭐 자연에 내뿜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경몽요결로 애들이 이성이 발달할 때까지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애들한테 주입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몽이 이제 그 주역의 몽깨이기 때문에 아주 이렇게 얽혀 있는 식물들이거든요. 산수몽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경몽, 훈몽 뭐 이런 것들 다 있죠. 그래서 하여튼 내버려 두면 다 알아서 한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그다음 넘어가시죠. 예. 두 번째 나가 보시죠. 예. 대한민국의 엄마들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들 내버려 뒀더니 다 지가 지 알아서 묵고 살 거 다 갖고 태어나가지고 뭐 다 잘 산다 이렇게 하는데 동의를 하는지. 정경화 뭐 이런 아들 다 내버려 두니까 잘 됐다잖아요. 정명훈 뭐 이런 아들. 지금 막 성공한 아이들은 다 내버려 둔 아이들이. 글쎄, 김연아가 내팽개쳤더니 애가 그렇게 됐는지 하루에 10시간씩 훈련하느라고 만시간의 법칙이 적용이 안 된 건지는 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죠. 네 번째로. 할게요. 예. 공감을 누그러뜨리고 연민을 훈련하라. 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들 하는데 여기서 이제 뜬금없이 공감했더니만 와 기진맥진 되더라 이런 실험했죠. 그래서 성녀 마티 유리카스하고 신경과 전문의 뭐 타니아 싱어한테 의뢰해가지고 머릿속에 스캐너 실험을 해봤는데 공감했더니만 정말 비참해지더라는 거예요. 같은 미러링 해보니까 막 사람 기진맥진해지고 나중에는 비관적으로 바뀌더라는 거. 그래가지고 야 공감하지 말고 연민해봐라. 그 사람들을 좀 불쌍하게 생각해봐라. 그러니까 문제 해결 쪽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따뜻한 배려, 보살핌의 감정들이 불러 일으켜졌다. 그래서 뭐 연민은 타인의 고통을 공유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인식하고 행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공감하려고 하지 말고 연민을 가지는 노력을 해라. 이런 이야기. 카운셀러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덕목이 내담자에 공감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담자에 공감하면 내담자 본인 스스로가 우선 번아웃하고 또 내담자가 어떤 무엇을 찾아 나가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되 공감은 하지 말고 그리고 그 사람이 문제를 털어놓게 만드는 그게 카운셀러들이 하는 기술의 스킬 아니겠어요? 예, 그런 비슷한 얘기 아닌가 세라피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네. 네. 그래서 공감하게 되면은 거기에 같이 빠져들면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연민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지금 상황을 더 낫게 만드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그걸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 직접적으로 도와주면은 안 된다고 이제 지금 자꾸 저는 카운셀러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 비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절대 직접 도와주면 안 되거든요. 안 되죠. 누가 와가지고 뭐 아이 저 지금 내가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 아 뭐 힘들다. 아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2천만 원. 아 그럼 내가 그럼 뭐 빌려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카운셀러가 하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 마찬가지로 공감한다는 것 갖다가 엠퍼티 해가지고 완전히 그 속에 들어가 버리면은 이 해결이 안 나오니까. 근데 연민하라 그러는데 사실은 그 배려하고 연민하는 것보다 친절해 주는 게 더 좋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연민도 사실은 조금은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 연민한다는 얘기는 내가 상대방보다 더 강자고 내가 더 권력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마구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은연중에 암시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친절을 베푸면은 여기 이제 휴먼 카인드 나온 것도 사실은 친절 얘기 아니겠어요. 친절은 자기보다 권력이나 더 강자한테도 베풀 수 있는 거고 또 자기보다 약자한테도 베풀 수 있는 거고 누구한테든지 베풀 수 있는 건데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적어도 그 상황 속에서는 자기가 더 우위에 서 있는 이 경우에 국한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될 용어 사용이 아닐까.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그 자기가 우위가 아니고 지금 상황, 도움이 그러니까. 필요한 상황 이럴 때는 그 연민을 해서 그 사이에 같이 이제 매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그렇죠. 빠지지 말고 냉정하게 그 사람이 그 감정에 머물고 감정을 해소하고 나서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도록 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라 이런 이야기죠. 근데 그 결국 빠져나오는 것도 본인이 빠져나오는 거죠. 그렇죠. 빠져나올 수 있는 빠져나오는 건데 그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공감하지 말고 연민을 훈련하라 이랬거든요. 훈련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거 뭘 의미하는 거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공감하는 거 하지 말고 연민을 훈련하라.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뭐 하라는 이야기예요? 뭐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그 뭐예요 성악설을 가진 사람 또 성선설을 가져가지고 비대칭적 피드백 받은 사람 하나 사기당해서 막 이랬을 때 공감하고 나도 상기당해서 뭐 이러지 말고 그러면 그게 니한테 어떤 좋은 점이 있었느냐 이러면서 거기에서 더 좋은 방법 우리가 사람들을 믿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더 좋은 방법이 뭐가 있느냐를 자꾸 훈련해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러지 말고 같이 그 기분에 무드에 젖으려고 그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자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에 이야기하는 거는 공감 아까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시작할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적 성찰이잖아요. 그죠? 내적 성찰에서 그 사람의 내적 성찰하고 같이 가는 게 공감이거든요. 그래서 외적 성찰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연민하자는 이야기는. 그래서 함께 해갈 걸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이야기. 근데 우선 내적 성찰은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많이 합니까? 많이 하죠. 내적 성찰을? 많이 하죠. 아니, 공자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113성 해라. 첫째, 나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데 내 진심을 다하고 있는가? 둘째, 나는 선생님한테 배운 것을 실천하고 있는가? 셋째, 는 검색창에 찾아보세요. 이거 다 가르쳐 주면은 게을러 빠져서 안 돼. 학생들이 너무 선생한테 의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세 번째는 찾아보세요. 그런데 글쎄 공자가 성선설인지 성악설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계속 느끼는 게 뭐냐면 성선이 중요하고 성악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의 본성이
픽스된 형태로 고정화되어 있다고 볼 거냐, 아니면 가소적으로 볼 거냐, 이 부분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챕터에서는 성성설로 살라 그러면은 지켜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네 번째는 그러니까 공감하지 말고 연민을 훈련해라. 네, 뭐 같이 이해는 하되 빠지지 말고 앞으로 나갈 자리를 한번 보자 이런 이야기. 그다음 원칙으로 가시죠. 예. 다섯 번째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비록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할지라도. 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아까 앞에 이 내용하고 똑같아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연마해라 이거거든. 예, 연마해라. 프랙티스 해라는 이야기. 이해하는 능력을.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는 조금 이제 이성의 힘을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성의 힘을 가지고 해라. 그 이성의 힘을 가지면 이 전두엽이 이렇게 발달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성의 힘을 상실한 게 전두엽이 작동 안 하는 게 뭘까요? 도덕성이 상실되겠죠. 번아웃이 되면 전두엽이 작동을 안 해요. 그 전두엽이 왕짜증 내고 뭐. 예, 전두엽이 뭐 하는가 하면은 전두엽이 주로 하는 게 뭐냐 미러링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행동을 그대로 보고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자기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는데 번아웃 되면은 다른 사람은 뭐 저거 팀장이 뭐라 그러는데 다 참고 있는데 얘는 팍 튀 나오는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전두엽 이상이에요. 여기 번아웃 증상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호모 퍼피가 다른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데 그걸 못 보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해를 하는데 감정적으로 이해하지 말고 지성을 사용해서 이해해라. 전두엽이 활성화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거 감정만큼 이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감정이 다른 사람을 갖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만큼 이성적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만약에 만델라가 그냥 뭐 감정적으로만 접근했으면은 남아공이 그게 제대로 됐겠냐 뭐 이런 이야기예요. 철저하게 계산하고 이성적으로 저 사람이 원하는 게 뭐고 무엇이 저 사람한테 잘 먹히고 설득하는데 뭐가 효과적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자기도 명상해봤대. 네. 근데 자기도 바쁜 인생 살기 때문에 시간 남아 돌아가지 않아서 그만 시간 어떻게 하냐 이거죠. 그 많은 시간 뭐 명상 어떻게 빨리 지성을 사용하는 게 더 낫다 그런 얘기인데 뭐 상당히 동의합니다. 근데 명상 효과가 또 있다는 것도 분명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이 저자는 명상에 대해서는 썩 그렇게 높은 점수를 안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반대로 또 이 심리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데 월등히 많은 힘을 작동하고 이성은 뭐 제일 대표적으로 조나산 하이트 책 읽어보면 우리의 이성은 말을 탄 기수가 아니다. 코끼리를 탄 기수다. 그래서 그 말 탄 기수는 말을 갖다가 뭐 세우기도 하고 왼쪽 오른쪽 조정도 하지만은 코끼리 탄 기수는 코끼리를 어떻게 완벽 통제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친구는 그거를 해야 된다는데 나도 사실 뭐 철학 전공자로서 엄청 동의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깨달으면은 분명히 우리 행동에 변화가 옵니다. 그게 뭐 또 얼마 안 가서 또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래도 큰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분명히 우리 행동에는 변화가 오기 때문에 지성의 역할을 강조한 것에 대해서는 뭐 나도 동의합니다.
그래서 뭐 지성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성이 뭐냐면은 이 생덕적인 게 아니고 근육과 같이 훈련 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로스 마인드셋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똑똑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이거 자꾸 연마하면은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이 능력도 자꾸 이해해 보면은 더 많이 이해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 그렇죠. 예.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깨달음 얻고 행동하고 행동한 데서 또 자기가 결과에 대한 것을 직접 경험하고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뇌 근육이 강화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사람이 왜 이 이야기를 했겠어요? 왜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그리고 자꾸 노력하면은 자꾸 이해 수준도 높아진다. 이런 이야기 왜 했겠어요? 왜 했을까요? 여기에 이제 요 책에 읽어보면은 요 구절을 한번 읽어보시면은 나옵니다. 네.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은 이거 굉장히 역설적이지만은 우리 인간은 사교적인 동물로 진화했다. 남들이 뭐 듣기 싫어하는 소리 잘 안 들으려 그런다. 그런 소리도 안 하려 그런다. 그런데 뭐 요르스 드 블록이라든지 뭐 아고라의 시에르 트루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괴짜라는 거예요. 괴짜고 다른 사람은 말 안 듣고 계속해서 지 이야기만 하고 막 이러고 다른 사람은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고 불쾌하게 만들고 그런 불쾌한 주제를 내는 사람도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인류가 발전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연말을 안 했을 때는 굉장히 불쾌하고 막 이러겠지만은 이 근육을 자꾸 연마해 보면은 그래서 이 말은 뭐냐 그러니까 내가 처음 이 책에서 이야기했을 때 요 이야기 했을 때 그게 다냐 이러겠지만은 자꾸 이해해봐라. 이렇게 해서 자꾸 이해하면은 근육이 늘어나고 이 말은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거예요. 네가 아직까지 성악설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는 이 근육 연마가 좀 덜 돼서 그렇다. 그래서 자꾸 연마하면은 이 세상을 바꾸는 이런 목소리, 이런 거, 요르스 드 블록, 뭐 이런 사람들, 네 주위에 있는 뭐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꿔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이 설거문이 이게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설거문이 아니라 해석에 따르면 노골적으로 선동하고 있는 거네요. 예. 그래서 그 제목으로서는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이래 놓고 내용은 뭐냐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진보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데모는 우리가 10가지 이걸 그냥 읽어서 될 게 아니에요. 되게 사람들 에필로그 그러면 뭐 생략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데 예, 여기에서 앞에서 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더 이상 뭐 정확하게 사례를 들지 않지만은 하나하나 지금 씹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넘어갑시다. 예. 6번째, 다른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당신 역시 스스로 가진 것을 사랑하라. 예. 이거 뭐 읽었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겠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궁극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 궁극적인 건 잘 모르겠고, 예. 뭐, 우리가 다 구분 짓고 차별하고, 지 가족, 다른 사람보다 좋아하고, 뭐, 맹자의 사해동포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지 가족 먼저 챙긴다고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라. 인간이 원래 그런 거다. 예. 예. 그래갖고 자꾸 수신 근데 이제 하자는 이야기. 사회동포식으로 나가자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한 가지만 기억해라. 니만 가족이 있는 거 아니고 다른 사람도 지가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거 그거를 알고 있으면 된다. 맞아요. 뭐 그러니까 남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줄 알면은 내가 내 것을 챙긴다고 해서 그게 그렇게 부끄러운 건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글쎄 이게 성선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얘기하는 성악설은 굉장히 마이오픽하고 아주 근시안적이고 뭐
그 기수들 말 달리는 것처럼 양옆에 못 보도록 딱 이렇게 눈 가리게 하고 달리는 그런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 스트로맨을 상정해 놓고 자기는 그걸 계속 논파하고 있는 건 아닌가. 여기 하고 있는 이 얘기들 중에 뭐 상당 부분은 이 이기적 존재를 생각하는 리차드 도킨스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다 뭐 파괴하고 무슨 뭐 저 이렇게 하라는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그걸 다 성선이라는 그 레이블을 붙여가지고 포장을 그렇게 자꾸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지금 여기 얘기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 성악적인 요소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뭐 부끄러워하거나 뭐 인지상정이다 그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6번째 계명에서는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은 우리 주변부터 믿고 나가서 타인을 믿어라. 이거 뭐 당연한 거다. 근데 왜 이런 이야기를 했는가?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이 사회가 성악설이 만들어 놓은 룰 안에 그 전제 안에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룰을 지금 다 타파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타파를 못 하니까 우리 주변부터 믿고 뭐 이게 본래 이기적인 것 같지만은 이기 이타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그거라. 자리 이타라는 얘기죠. 네. 예. 넘어갑시다. 예. 예. 7번째, 뉴스를 멀리하라. 예, 그 뭐 가능한가요, 근데? 당연한 이야기죠. 뭐 뉴스 가까이 하면 잔혹한 세계 증후군이 생기니까. 근데 나는 뉴스를 멀리 한다는 게 어느 레벨로 멀리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신문 꼭 읽고 그 다음에 뉴스 최소한 한 번은 꼭 보는데 비집 진바르도처럼 뭐 TV 앞에 붙어가지고 그냥 주구장창 보지는 않더라도 완전히 멀리 하면은 뭐 세상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하고 대화에도 빠지게 되고 이 사교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그 로빈슨 크루소처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것 중에 그 썩은 사과에 초점을 맞춰서 자꾸 부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그거를 주의하라는 뜻 아닌가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그렇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옛날에 그 이슈들이 별로 없을 때는 네.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음, 근데 지금 우리 뭐 김영철 교수님 보는 뉴스가 편집자들이 짜놓은 거잖아요. 실렉트한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건지 안 원하는 건지 모르고 일방적으로 내한테 준 거잖아요. 뉴스가 일방식으로 준 거잖아요. 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의외적인 것들, 썩은 사과에 관한 그런 것들이 많죠. 예, 그러니까 그걸 멀리하고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심층 뉴스를 보라. 심층 뉴스. 그런 그러니까 일간지 보지 말고 주간지 보라 그러더라고. 일요신문 보고. 그 일요신문 보란 얘기는 이제 이 양반이 하는 얘기를 보건데 일주일에 신문 한 번 보면 됐다. 일요신문만. 심층 취재한 거. 그런 거 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계속 뭐 이스라엘이 가자 폭격 때리는 거 13층짜리 그 언론인들 건물이 이렇게 옆에 건물 안 건드리면서 보로록 가라앉는 거 그런 거 이제 뭐 영화 보듯이 자꾸 보죠. 관심이 가서. 그리고 여론이 자꾸 그 이스라엘이 너무 힘자랑하는 것 같다.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애들은 새총 쏘고 앉아 있더라고. 그런 뉴스 계속 보시다 보면 네. 좀 더 자극적인 거를 계속 더 원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맞습니다. 자극적인 원하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좀 무뎌지죠. 그래가지고 뭐 타인의 불행이 저런 뭐 이렇게 생각이 안 하고 또 뭐 이런 생각하게 되죠. 저도 이 저자처럼 몇 년 전부터는 신문을 토요일 날만 봐요. 네, 그리고 사실은 스마트폰을 쓰게 되면서 사실 이게 짤막한 뉴스들은 계속 접하게 되니까 근데 이게
계속 보다 보면 좀 더 자극적인 걸 계속 원하게 돼서 저도 이제 그렇게 안 하려고. 스마트폰이 문제라 그러잖아요, 지금. 예, 디지털 플랫폼이 예, 이 굉장히 그 죄악이에요, 죄악.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은 이 우리 부정을 먹고 사는 수익을 내는 놈들이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나쁘게 행동할수록 더 많은 수익이 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음흠.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이 뉴스 좀 멀리 해라. 멀리 해도 된다. 예, 내 친구는 전공이 언론정보학과인데 예. 실시간으로 거의 뭐 같이 있어 보면은 한 10분, 20분 단위로 이런 뉴스던데 이러면서 그냥 막 저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 이거 지금 누가 요번에 뭐 어떻게 됐다고 지금 드디어 뭐 대선에 나오기로 했다 뭐 이런 얘기 막 거의 같이 앉아 있는데 실시간으로 전해주는 친구를 봤는데 뭐 나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라 하루에 꼭 1시간씩 텔레비 뉴스 보고 아침에 조간신문 보고 뭐 이런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당구 치시면서도 뉴스 안 하세요? 예? 근데 당구 치시면서도 계속 스마트폰으로 뉴스 보시는 것 같던데? 맞아요. 나는 그 네이버 예. 뭐 네이버는 뭐 하여튼 뉴스 보고 그러죠. 그거는 내가 이기고 있을 때 여유 만만할 때 지고 있을 때는 안 그러고 지고 있을 때는 지금 그런 여유 피우면 안 되지. 그래서 뉴스를 일단 멀리 해라. 예. 알겠습니다. 8번째. 예. 나치에 펀치를 날리지 마라. 예. 이게 이제 비대칭적 행동이에요. 비대칭적 행동. 예. 자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은 자기들끼리 또 뭉치고 더 나쁜 짓 하게 되니까 그러지 말고 비대칭적으로 행동해라. 예.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분지대에 그 이야기했죠. 그 아돌프 히틀러 대리인인 이제 루돌프 헤스가 거기에 1980년대 후반에 묻혔대요. 그래서 그 기일이 매년 8월 17일인 모양이에요. 그때마다 이제 나치들이 거기서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치 반대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막 계란도 던지고 막 주먹질도 날리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점점 더 그 사람들은 단결력이 더 세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2014년에 파비안 리치만이라는 사람이 이걸 자선 걷기로 이게 바꿨대요. 그래서 1m 걸을 때마다 저거 단체가 뭐냐니까 엑시트 도이칠란트예요. 나치에서 벗어나는 그런 단체에다가 10유로씩 기부해라. 이렇게 했더만은 좋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정오로 그렇게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뭐 그러지 말고 이게 똑같은 비대칭적 행동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바꿔봐라. 뭐 이런 이야기. 지금 좀 전에 내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이제 정확하게 대칭적 대응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자국민이 뭐 피살됐거나 자국 영토에 폭탄이 떨어지면 제로 톨러레이션입니다. 무관용이에요, 무관용. 반드시 거기에 원점 타격하는, 또 원점 타격 정도가 아니고 뭐 그냥 더 많은 보복을 통해 가지고 다시는 못하도록 참 안타깝죠. 그런데 모든 군인들이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룰즈 그러니까. 에이트먼트라고 그 우리도 그 북한이 딱 쏘면은 그 나온 자리에 그대로 사격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프랑스 같은 경우에 톨레랑스를 되게 중요시 하잖아요. 그렇죠. 네, 관용. 톨레랑스를 중요하게 생각하죠. 네. 지금 이제 여기서 그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 그거 해가지고 문제 해결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같이 이 주변 아랍 국가에 완전히 뭐 둘러싸여 있는 경우에 생존을 위해서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 힘의 우위를 가지고 있을 경우에 대칭적 전략을 쓰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힘의 불균형적인 상황에 있을 때 너가 우리 넘나보지 마라. 넘나보면은 그냥 뭐 모든 그 노력을 기울여서 우리는 되갚아 줄 거다. 이런 상황에 들어가면 물론 종식은 안 되고 있지만 뭐 생존하는 데는 어쩔 수 없지 않는가. 그러면 이제 생각- 여기서 나치를 그 은유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나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는가요? 이 나치를 성악설로 보는 거예요. 성악설로. 그러니까 예, 예. 그걸 갖다가 보다 마라. 뭐 이런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너 성악설이고 뭐 그런 생각 갖고 있는 게 나쁘다 그러지 말고 보다 마라. 근데 예, 뭐 이런 이야기. 지금 만약에 나치가 성악설의 화신이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건 굉장히 뭐랄까 잘못된 비유가 아닐까. 그 뭐 성악설의 화신이다가 아니고 나치를 갖다가 아직 믿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하지 말라는 거는 조금 더 나가서 은유적으로 성악설이라고 하더라도 성악설의 관점을 갖고 그런 식으로 드리븐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비대칭적으로 풀어라 이러냐. 그런 그 관점을 갖고 노력을 해라.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러니까 나치하고 성악설하고를 갖다가 같이 그 붙여놓는 거는 이 성악설 얘기하는 사람들은 괴물수로 뭐 뿔이 달려 있는 사람들, 그 다른 사람에 대한 일체의 배려 없이 그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그게 성악설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치같이 그런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오히려 성선설 가진 사람이 더 나치에 잘 동화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해. 아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나치라고 한 게 우리가 이제 그 아우슈비츠 이후 이래가지고 뭐 성악설 그 농지를 할 때 어떻게 이런 그 인종 청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나 뭐 인간이 본래 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치였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꾸 지적하고 뭐 그 펀치를 날리고 그래 되면은 더 똘똘 뭉치니까 그러지 말고 풀어보라 이런 이야기예요. 펀치를 날리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칭적 전략을 쓰는 것이 현명치 못하다. 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비폭력 그 운동을 할 때 숫자로 제압을 하라. 거기 부분에 나온 내용 아니에요?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비폭력으로 하면 한 50% 성공하고 폭력으로 했을 때는 한 26% 성공했다. 예. 넘어갑시다. 예. 9번째, 벽장에서 나오라. 선행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예, 뭐 그런 이야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뭐 내가 선행하는 게 성악설로 이야기하면은 뭐가 됩니까? 내가 선행을 베풀고 다른 사람 믿고 그러면 위선자가 되거든요. 위선이 되죠. 네. 예, 그러니까 내가 해놓고 막 이렇게 나발 불고 이러면 위선자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전념시키듯이 내가 한 거 그렇게 이야기해라. 그 진짜 쪽팔리는 거 아니다. 또 벽장에 숨어갖고 이렇게 적선하지 말고 나와서 적선해라. 그래가지고 뭐 선한 행동, 그러니까 성선설을 갖다 자꾸 퍼뜨리라. 이런 이야기. 여기 고양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뭐 고양이 이보크, 고양, 예, 고양. 이보크겠죠. 이보크. 스티뮬러 순화 이런 뜻 아닌가요? 아니 이보크 막 이렇게 자꾸 고양시키라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서로 뭐 자꾸 그 뭐야 하도록 독려하고 뭐 이런 이야기겠죠. 이보크라고 보는데 저는요. 예. 그러니까 이 조너선 하이트를 좀 인용을 하더라고요. 저자가. 네. 예. 그래서 뭐 친절은 전념된다. 좋은 세상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또 나쁜 생각하다가 다시 리셋된다는 이야기거든. 리셋이라는 말은 뭐냐니까 본래 그 선한 성선으로 돼 있는데 살다 보니까 성악으로 싹 가는데 다시 리셋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디폴트 값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거든. 그 리셋이라는 말이 디폴트 값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네. 되면 이제 세상을 더 선명하게 보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죠. 예, 초기 설정값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알게 하고 나발 불고 익명으로 얼굴 없는 천사 기부하지 말고 얼굴 당당히 드러내고 기부하고 아너 소사이티에 나 들어갔다. 쪽팔리는 거 아니다. 당신네들도 들어와라. 들어오니까 참 기분 좋더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뭐 수줍어 하거나 겸손해 하거나 과공 비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런 이야기죠. 예. 이제 남들이 그거 잘난 척 하는 거라고 생각해도 너무 개념하지 마라. 빌 게이츠처럼 이미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죠? 최근에 또 이미지가 막 구겨질 때 구겨지더라도 그래도 뭐 멜린다하고 같이 저 말라리아 없애고 모기 잡고 그런 거 하는 걸 갖다 세상에 널리 알리면은 또 그만큼 좋은 세상이라는 거라고 사람들이 느끼고 나도 빌 게이츠처럼 돼야 되겠다. 뒷부분만 빼고 예.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런 얘기죠. 빌 게이츠 요즘 너무 많이 망가져가지고 아마존에는 이혼할 때 그렇게까지 안 한 것 같은데 빌 게이츠는 너무 많이 지금 뉴스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좀 안 됐더라고. 네. 내가 동정을 해야 될 위치에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완전히 네. 완전 그러니까 이 언론이 그게 성악에 기반한 거예요. 선정적인 것들만 자꾸 이제 드러내는 거죠. 여기 또 이게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다고 빌 게이츠를 옹호하는 건 아니고요. 네. 그거는 같이 만한 일을 해야 옹호를 하죠. 그 뭐 옹호할 일이 있어요. 옹호를 하지. 그러니까 그럼 10번째 마지막입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라. 결국 이게 이제 가장 마지막 핵심 메시지 같은데요. 네. 이게 현실주의자가 되라는 이야기는 그거잖아요.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이게 성선설이 대세인데 이거 너가 이게 지금 이런 세상인데 여전히 성악설이라고 믿고 막 그렇게 행동하면은 쫄딱 망한다. 뭐 이런 이야기.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저희가 장시간에 걸쳐서 이 책 한 권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많이 나눠왔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보고 제가 느낀 감정은 불교에 보면은 바보 찬타카라는 그런 일화가 있는데 거기서 주장하는 바가 그거거든요. 마음의 먼지를 털고 때를 닦아라.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인간 본성이라는 게 선하다고 하기엔 좀 그렇긴 하지만 하긴 거울과 같이 명경지수처럼 맑은 건데 살면서 이제 먼지가 쌓이고 때가 이제 끼니까 그거를 닦으면 원래의 그 인간의 본성을 찾을 수 있다. 이런 사실 저는 이거 보면서 이런 생각이 이 경구가 제일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김영철 교수님은 근데 사실 김영철 교수님 되게 선하신 분인데 오늘 성악설 보시면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를 좀 많이 이제 이끌어 주시긴 하셨는데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글쎄 사회 제도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성악설에 기초해가지고 성악설이라고 하는 게 만약에 사람은 절대로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누구든지 탐욕에 쩌들어서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헌시적처럼 희생하고 이용해 먹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에만 기초해서 제도를 짜면 소위 말해서 제도나 법규가 굉장히 복잡해지겠죠. 그게 이미 노자가 공자를 비판하면서 한 얘기 아닙니까? 법규가 굉장히 정교하고 잘 정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가 얼마나 부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근데 지금 이제 그런 식의 노자식의 공자 비판 비슷한 얘기를 지금 휴먼카인드에서 브레히만이 하고 있는데 사회가 규모가 작고
서로가 서로를 이 아주 면대면으로 접촉할 수 있는 그런 규모라든지 또는 프라이빗한 어떤 클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굳이 그 성악적인 것에 기초해 가지고 제도나 법규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데는 이제 동의를 하는데, 과연 국가라든지 뭐 몇 억의 인구가 살고 있는 그런 조직이나 단체에서 인간은 선하다 그냥 내버려 두면은 다 자기가 자기 갈 길 찾아가고, 그 홉스가 얘기하는 리바이어던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나게 트랜잭션 코스트가 큰 솔루션이거든요. 그 감시 감독해야 되고 CCTV 곳곳에 다 설치해야 되고 또 엄청난 숫자의 경찰을 유지해야 되고. 근데 과연 그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서는 데서 성선설적으로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는가?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진짜 뭐 그 애들 다 그냥 풀어주고 시험을 안 보거나 본다고 했을 때는 무감독 시험을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지금 안 그래도 그 코로나 때문에 학생들 사이에서 뭐 담합해가지고 답안지 내는 것이 뭐 비일비일 터졌는데, 그것도 물론 이제 제도를 성악적 관점에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걸 빠져나가는 그런 행위들이 나온다라고 뭐 브레히만은 주장하겠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이 이겁니다. 피치자의 동의를 구해서 통치자가 통치한다는 거. 이게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부분이 그 부분인데, 규칙을 제정할 때도 규칙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규칙을 정해라. 뭐 이런 얘기로 지금 얘기하는 걸로 저한테 들립니다. 이거를 수용해야 될 필요가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전체를 다 그것에 기초해 가지고 제도나 법규를 만드는 것은 과연 작동 가능할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상주의적이다. 그렇습니다. 예. 김도희 교수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이 책이, 이 책을 누가 보겠어요? 이게 백서가 아니고 리포터가 아니죠. 그죠? 네. 리포터가 아니고 큰 거대 담론입니다. 아주 큰 거대 담론이죠. 예. 그래서 이 브레흐만이 뭐를 노리고 이 책을 썼을까요? 호모사피엔스 같은 명작으로 남기를 바라는 거 아니었어요? 여기 광고에 보면 그렇게 돼 있던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생각을 좀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예요. 바꿔주라는데 이걸 갖다가 교조적으로 뭐 이렇게 종교같이 바꾸라 이런 게 아니고, 믿으라 이런 게 아니고, 곧 이런 세상이 온다. 곧 이런 세상이 온다. 그래서 너가 빨리 이게 스탠스를 바꾸는 게 현실적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마무리하는 거예요? 마무리? 네. 마무리하는 거라면 한번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자, 도대체 지금 현재 세상은 딱 있잖아요. 요 세상. 네. 요 세상이 있는데 이게 성선과 성악을 구분하는 게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느냐. 지금 현재 존재하는 건 이 세상인데 이게 성선이냐 성악이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이 딱 있는 이 세상을 성악이라는 퍼스펙티브로 보자는 거예요. 관점으로. 성악이라는 관점에서 딱 보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베스트라는 말이에요. 그냥 놔두면
인간에 대한 이리가 돼가지고 무질서하고 약탈이 일어나고 굉장히 힘든데, 그래서 리바이어던한테 우리가 공권력을 줌으로 해서 통치자한테 공권력을 탁 주니까 그나마 이렇게 버텨나가는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세상이 베스트다, 이런 이야기. 근데 성선의 관점에서 보자는 거야. 성선의 관점에서 보면은 건드리지만 안 하고 공권력만 없으면 인간들이 다 잘할 건데, 지금 현재 상황이 월스트라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세상은 이것보다 더 나은 세상이 가는 거예요. 이 낙관론이죠. 이게 월스트니까 지금보다 더 나쁠 수는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바꾸면은 지금 세상보다는 훨씬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호프풀 스토리야. 근데 성악의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이 베스트이기 때문에 점점 더 나빠지는 걸 갖다가 뭐라 그래요? 그 천천히 나빠지게 만드는 것밖에 없다. 응? 점점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 그래도 최선인 줄 알아라. 이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똑같은 현상을 볼 때 이게 성선의 관점에서 보느냐 성악의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미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 미래가 달라진다. 그래서 미래가 달라지니까 내가 이렇게 1장, 2장, 3장에서 증명도 했고 4장, 5장에도 했고 내 맨 마지막에 에필로그에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생활해야 되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놨으니까 빨리 믿고 네 생각부터 바꿔라. 그러면 점점 더 나은 세상이 온다. 이런 이야기. 그게 이제 현재 현상을 보는 진단입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면은 왜 지구를 버리고 이제 화성으로 가야 될 때가 온다라고 지금 떠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이해하기 힘든 게, 아니 화성을 가기 위해서 쏟아붓는 시간과 비용을 지금의 지구 환경을 적절하게 다시 원상태로 돌릴 수 있게끔 투자하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성선의 관점이죠. 네. 성악의 관점은 자꾸 나빠지니까 그렇죠. 탈출하자 뭐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되게 좋은 시도인 것 같은데요, 진짜. 예. 그래서 볼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게 마지막 에필로그 보면서 진짜 내가 무릎을 쳤던 거는 우리는 정말 너무 많은 내적 성찰하고 있다. 예. 우리가 자기계발서 뭐 엄청나게 많이 보고 뭐 요가도 하고 응? 명상도 하고 뭐 자기를 향해서는 굉장히 많이 하는데 우리가 외적 성찰을 안 하고 있다. 함께 연대하고 사람들과 함께 뭐 하려고 하는 거는 너무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드문드문 있는 이런 문구를 보면서 완전히 이게 촌철이에요. 가슴을 쿡쿡 찌르는 것 같아, 이 사람이. 글 잘 쓰는 사람입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들과 우리가 접촉을 더 많이 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렇죠. 네. 어쨌든 간에 뭐 우리 이런 생각하는 장을 열어준 것만 해도 이 사람이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김현철 교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코로나 끝나고 나서 얘기합시다. 코로나 상황에 자꾸 접촉할 수도 없고, 분명한 거는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가 뭡니까?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그런 거죠. 백신 테크놀로지가 없어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는 건데, 지금 우리가 성선설적인 입장에 서게 되면, 지금 브레히만이 얘기하는 것처럼 감옥도 훨씬 인간적으로 만들 수 있고, 회사도 서열 없이 각자 자기 맡은 바 일하면 되고, 학교 교육도 시험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네 하고 싶은 거 공부해라. 물론 이제 거기에 멘토를 붙여주고 그런 식으로 하겠죠. 근데 그게 생각 외로 고비용이 들 수도 있고요. 어쩌면 AI라는 테크놀로지가 또 그 부분을 해결해 줄 수도 있겠죠. 한 명의 선생과 25명의 학생과 25명의
25개의 AI가 붙어가지고 이제 애들한테 맞춤 교육을 시켜나간다고 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가 하이 테크놀로지를 그 어떤 제도보다 많이 요구하듯이 브라히만도 어쩌면 하이텍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솔루션을 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앞으로 사실 기술이나 테크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계속 발전해 나가니까 사실 이제 이 저자는 이쯤 되면 이런 논의를 시작을 해도 되지 않느냐라는 측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충분히 이 논점에 대해서 이게 사실 되게 거대한 담론이긴 한데 지금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있으니까 팩트풀리스처럼 그래서 이런 주장을 펼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어쨌든 장시간 동안 저희가 휴먼카인드에 대해서 뭐 논의를 했고요. 사실 다음 주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공정하다는 착각? 이것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어쨌든 저희가 의미 있는 일을 하기로 해서 이제 책을 처음 선정한 게 이제 휴먼카인드였거든요. 어쨌든 두 분 교수님께서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책을 한 두세 번을 읽었을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분 교수님께서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예, 앞으로 이 책 소개하는 이 영상 프로그램이 계속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수고했습니다. 예.